자, 이번 주 국회가 인사청문회 주간을 맞이하면서 여야의 전면전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더해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방송사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야권 주도의 강행 처리도 예고되면서 모레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대립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상황을 비롯해서 오늘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 정치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인사이트 홍석준, 서가번 전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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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국회 상황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국회가 또 경랑에 또 휩싸일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지난 재헌절에 우원식 의장이 지금 방송법이 국회 정상화에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재안을 내놨어요. 그래서 정부 야당에 대해서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야당에 대해서는 방송법 강행을 중단하면 그렇게 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한 2달 동안 대안을 마련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야당에서는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여당에서는 일단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긴 한데 뭐 결과적으로 아마 이제 수용할 가능성은 별로 이제 없는 그런 상태여서 이후에 그러면은 국회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도 예측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의 뭐 가칭 중재안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좀 진일보는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국민의힘으로서는 받기가 힘든 게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인사권을 일단은 하지 마라. 그렇게 전제 조건을 깔면서 이제 방송법 관련돼서 이제 협상을 해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 안은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든 어떤 그런 좀 안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방송법을 비롯해서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또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너무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일방 독재식으로 지금 이제 밀어붙이고 있다. 청문회 같은 경우도 잘 아신 것처럼 국회에서 국무총리라든지 대법원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틀 동안 했지 어떤 장관 후보자가 이틀을 한 전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지금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틀 동안이나 청문 일정을 또한 정인들 대상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여야 협의 없이 단독으로 한다든지 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또 방송법이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지난 21대 마지막에 대통령이 제의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22대가 시작하자 말자 지금 이렇게 다시 지금 제의를 강행하는 것이 너무 지금 무차별적으로 독재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논의했던 가치는 저는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도 이게 파업을 조장하는 무차별 파업을 조장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키지 않았는데 야당이 되니까 민주당이 이런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또 양곡관리법이라든지 특히 또 방송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너무 지금 그의 의석수를 무구로 해서 너무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뭐 지금 이대로라면 아마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뭐 모레 본회의를 열어서 이제 방송사법 거기에 더해서 이제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뭐 전세사기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거 법안까지 해서 강행 처리하고 거기에 이제 맞서서 여당은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고 7박 8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말이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까요? 이미 여당에서는 뭐 필리버스터의 그 순서까지 다 이렇게 짜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좀 무책임하다고 뭐 볼 수 있고요. 방송사법, 그걸 방송법이라는 결국은 그 여야가 합의해서 이 방송의 공영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대통령과 국회에서 여야에서 각각 그 의원들을 추천하도록 또 공영방송 이사들도 그렇게 추천하도록 돼 있었는데 결국 그게 한 번도 그 원칙이 무너지지를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서 방통위만 해도 그 민주당에서 야당에서 추천한 위원들을 임명을 하지 않고 두 사람 체제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야 합의 국민적 요구 그 여야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방송을 이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 공영방송의 이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시스템을 예. 무너뜨려 버리니 결국은 그러면은 이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예. 손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예.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아서 행정을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을 통해서 또 국회에서 확정해준 예산을 가지고 예. 행정부를 운영하거든요. 예. 행정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예. 입법권을 지금 국민들은 야당 민주당에게 안 되겠다. 예. 입법권으로서라도 대통령을 견제하고 통제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정부 여당은 집권 세력이라는 게 모르겠습니까? 국민들에게 무한 책임을 지고 어쨌든 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법을 네.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하면은 무조건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너는 따라와라. 네. 이게 아니거든요. 네. 결국은 법이라는 게 뭐 우리 홍 의원님도 잘 아시겠어요.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만은 국회에서 여야가 서로 합의해서 예.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여야가 합의해서 최대한의 국민들을 위해서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경제를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각각 그런 법들이 예. 어떻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 합의에 의해서 절충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인데 지금 무조건 여당은 또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예. 또 아예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것들은 그냥 협의조차 논의조차 지금 테이블조차도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저도 뭐 국회에 있었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봐왔습니다만은 예. 알겠습니다. 이런 정부 이런 집권당은 저는 보다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너무 무책임한데 예. 이번에 우원식 의원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의장. 예. 의장께서 내놓은 중재안 예. 저는 2달 동안 충분히 수기해서 예. 절충점을 찾아낼 수 있다. 예, 그 과정에서 좀 임명 좀 더 늦추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 합의안 좋은데 왜 그걸 거부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예. 어쨌든 책임 있게 예.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집권 세력으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가 알겠습니다. 또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방송법에 대한 그러니까 좀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한 데 대해서 이제 지적을 출발점이 지금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후에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 상당히 규칙가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엊그제 지난주 토요일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검찰 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하고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오후 1시 반부터 새벽 다음날 1시 20분까지 한 12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이후에 지금 수사를 놓고 그 수사 방식이라든지 뭐 장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검찰총장 패싱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검찰 내부는 물론이고 정치권까지 지금 파급력이 상당히 큰 그런 사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참에 이제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좀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예. 당시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을 중심으로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고발에 대해서 2019년도부터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권오수 회장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수사를 통해서 1심에서 예. 작년 2023년 2월 달에 권오수 회장만 이제 유죄를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예. 무죄 내지는 혐의 없다고 이제 1심에서 이제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이성윤 당시 그 중앙지검장 시절에 그 김건희 여사 건은 탈탈탈 털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기소조차도 못하고 있다가 왜 빨리 수사를 종결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좀 서면 조사로 하자.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좀 대면 조사를 하자고 좀 대립이 되다가 이제 그 검찰의 어떤 요구대로 대면 조사를 하되 현직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경호와 안전적인 문제로 검찰청이 아닌 경호처에서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 영부인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네. 검찰의 대면 조사가 있어 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권양숙 여사 등등의 전직 대통령 영부인의 조사가 있었습니다만 네. 그래서 현직은 처음이죠. 예, 현직으로 처음 이제 대면 조사했는데 사실 본질은 그것인데 네.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의 어떤 패싱 논의가 오히려 본질보다도 더 지금 이슈가 지금 네. 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원석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는 추미애 법무장관 이래로 검찰총장이 이제 수사 지휘를 못하도록 이제 배제가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중앙지검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지금 하지 않은 것이고 네. 이원석 총장이 이제 출근길에 국민에게 사과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원석 총장의 발언이 대단히 부적절한 게 진상조사 이후에 뭔가 큰 문제가 있으면은 사과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네. 사실은 현재까지 드러난 어떤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미리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저는 사과를 했다는 것이 상당히 퇴임을 앞둔 검찰총장으로서 부적절한 어떤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이원석 총장은 이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질타하면서 이제 국민에게 사과를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야당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의 검찰의 현 예. 주소 권력에 한없이 약하고 예. 또 스스로 알아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이 대한민국 검찰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들이 언제 그 검찰 무슨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만 지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사건에 휘말리고 검찰 조사까지 받고 결국은 특검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세상에 대한민국 검찰들이 조사를 하는데 서면 조사를 했었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서면 조사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 공분을 사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과를 하고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면 특검으로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기왕에 검찰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은 그냥 이원석 총장 얘기대로 네. 지시대로 검찰에 나와서 받아야죠. 그래서 최소한 그런 절차적 정당성들은 좀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해놓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억지를 쓰든 어찌든 하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야당은 야당대로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또 대응을 하더라도 네. 정정당당하게 대응하는 그런 자세들 좀 아쉽죠. 그렇게 하지 네. 못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쉽고 결국은 국론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결국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들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검찰들을 결국 국민들이 불신하도록 만드는 그 원인을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자초했고 예. 그다음에 검찰총장 패싱 예. 지금 벌써 지난번 인사권 갖고 패싱했는데 이번에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미 제대로 해라. 조사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조사해라라고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조차도 않은 대한민국 검찰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그때 패싱했다고 국회에서조차도 요란스럽게 야단을 네. 쳐서 결국 대통령까지 갔습니다만은 네. 본인이 그렇게 했으면은 대통령이 돼서는 그러지 말아야죠. 네. 정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공분은 더 커졌고 예. 또 의혹은 더 커지고 결국은 특검으로 가는 그런 지름길을 오히려 용산에서 열어버렸던 거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 이번 주 금요일에 지금 탄핵청원 청문회가 아마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이제 의혹을 중심으로 다뤄지게 되는데 그 부분도 좀 주목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법 이 부분이 이제 전국에 또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잠시 뒤 2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로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좀 조심스럽게 네. 결선까지 가지 않을까 좀 예측을 해봅니다. 네. 왜냐하면 처음 제 전당대회가 시작할 때보다 갈수록 좀 이슈가
한동훈 지금 후보에게 불리한 이슈가 자꾸 발생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에 패스트트랙 나경원 대표였던 공소 취소 청탁 이 이슈 문제는 지금 우리 당 내 많은 어떤 그 분들이 한동훈 후보가 과연 우리 그 당시에 그 자유한국당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네. 동료의식이라든지 동지의식이 있나 이렇게 비판을 지금 많이 받고 있고, 또한 그때 당시에 패스트트랙 참석을 했던 많은 전현직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총 3명의 당직자까지 포함해서 27명이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신들에게 좀 직접적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윤한홍 의원이라든지 그 의원들 지금 단체 단톡방에서 수십 명이 댓글을 달 정도로 굉장히 좀 공분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어떤 이슈들이 막판에 일어난 것이 한동훈 후보에게는 저는 계속해서 조금 불리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결선까지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네, 결선까지 가게 되면 28일에 5일 뒤에 다시 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한 차례 TV 토론이 있고 예. 28일 날 이제 결과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5일 사이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결선 간다면. 그렇죠. 결선의 간단 자체가 굉장히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선거 운동의 프레임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어대안이 바뀔 수도 있다. 완전히 깨진 것이죠. 결선까지 간다는 자체가.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죠. 예. 서 의원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파당이긴 제가 합니다만.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 당의 당원들이 한 80만 명 예. 되는데 지금은 한 48% 정도 투표가 48.5. 네, 48.5%. 예. 상당히 많은 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은 여론이라는 게 지금은 거의 특별하게 변동이 없다고 보아지거든요. 예. 특히나 이제 이게 또 한정된 특정 집단에 의해서 결국 당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진 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의 지도부를 뽑는 선거인데 그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다. 예.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의 이 조직력이라는 게 결국은 몇천 명, 몇만 명 정도일 때 작동이 되는 것이지. 예. 결국은 절대적 지지층을 갖고 있지 않는 지금 국민의힘 대표 후보들 보면은 예. 결국은 저는 그 여론대로 가지 않을까. 예. 1차에서 근소한 차라도 1차에서 끝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패스트트랙 건 가지고 나경원 의원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들을 호소하면서 네. 여론을 좀 이렇게 많이 돌리는 듯하게 보이지만은 네. 결국은 이 국민의힘 당의 당원 대부분의 당원들은 뭔가 당이 예. 윤석열 체제 대통령만 가지고는 되지 않겠고 예. 당에서도 견제 감시가 좀 필요하고 새로운 활력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으로 결국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그렇게 지지한 것이 지금 다 이미 여론으로 또 네. 확보됐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패스트트랙 접근 가지고 무너질 것인지. 두 번째, 그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경원은 그렇더라도 원희룡 의원이나 네. 그런 후보들의 이 네. 모습들은 당원들에게조차도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대응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 한동훈 후보의 지지층은 오히려 더 견고해지지 않았을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나무 집안입니다만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네. 한동훈 후보가 이제 오늘로 이제 당대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하는 시각이시고, 홍 의원께서는 이게 바뀔 수도 있다. 오늘 네. 끝나고 이제 결선까지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한동훈 후보가 50%에서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결선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 좀 살펴보죠. 민주당은 당대표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네 군데 지역 순회 경선을 했는데 91.7%.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오히려 당내에서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유일한 원외 후보인 정봉주 후보가 지금 또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봉주 후보는 또 약간 좀 강성 팬덤 지지를 좀 받는다 해서 좀 너무 이렇게 친명으로 이렇게 쏠리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뭐 되리라고는 누구나 예측을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여니까 뭐 92% 가까이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실은 상상하기 힘든 뭐 그런 어떤 지금 득표율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게임은 끝난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지금 최고위원 선거가 좀 더 관심을 받고 있는데 네. 정봉주 의원이 지금 이제 그 1위 달리고 있는데 잘 아시면 정봉주 의원은 참 화려한 어떤 네. 막말 이력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바로 직전에는 또 지뢰로 부상을 입은 어떤 국군 장병들에게 네. 경품으로 목발을 준다고 해서 공천 탈락 취소되기까지도 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봉주 전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이 돼가지고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 때 사실 국민들이 그 최고위원을 바라보면서 지금 사법 리스크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정봉주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있으면은 저는 굉장히 어떤 중립 성향의 중도 성향의 국민들로부터 민주당이 네. 외면받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리얼미터 등의 여론조사에서도 양당 간 이제 지지율이 뭐 두 자릿수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최고위원 선거가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예. 정봉주 의원이 1위라면 이제 오른쪽 수석 최고위원이 돼서 그렇게 나란히 앉는 모습에 대해서 좀 어떨까 하는 그런 우려를 보여주셨어요. 여러 가지 예. 뭐 우리 홍 의원도 뭐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예. 결국 당원들과 우리 지지자들이 결국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어떻게 컨트롤이 돼? 아까도 말씀드렸죠. 국민의힘 당 선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당대회도 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컨트롤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93%, 뭐 94%, 뭐 이렇게 지지율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럴 수 있냐? 이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당원들이고 지지자들이 네. 지지하는 거거든요. 네. 결국 지난번 당대표 때도 높은 득표율로 당선됐지만은 네. 이번 총선에 어쨌든 일당으로서 견고한 일당으로 그 지도력을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로부터 인정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김두관 후보 훌륭합니다만은 뒤늦게 출발을 했고 또 뒤늦게 출발했고 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역부족이다. 제가 보기에도 조금 너무 적게 나오는 것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있고 정봉주 의원은 어쨌든 선거를 잘 치르는 사람이죠. 연설을 네. 잘하고 또 우리 당원들이 요구하는 그 니즈,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장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이번 선거에 임하는 것 같아요. 예. 결국은 그 원내든 원내든 뭐 한동훈 대표 뭐 또 원외 아닙니까? 네. 그렇게 여러 가지 뭐 있지만은 앞으로, 예. 제가 보기에 뭐 정봉주 의원이 수석이 된다고 해서 예. 수석 최고위원이 된다고 앞으로 해서 그 호남하고 수도권 표가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추세는 뭐 계속 이어질 거로 이제 보시나요? 봐야 알겠죠. 봐야 왜냐하면은 되죠? 김민석 후보도 그렇고 예. 전현희 후보도 그렇고 기타 다른 후보들 예. 다들 충분히 자격들을 갖춰 있고 또 득표력도 있는데 예. 또 이런 당 안팎으로의 여론들도 예. 또 좀 이제 선거 투표하는데 반영이 좀 될 수도 있다고 네. 생각이 알겠습니다. 됩니다. 예. 아무래도 당 지도부 뽑는데 민주당의 핵심 당원들은 또 그런 점들을 전략적으로 선택도 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예, 그런 예. 점들이 알겠습니다. 관전 포인트이기도 하죠. 예. 예. 이제 뭐 시작 단계니까 예, 조금 예. 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